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기봉입니다. 아, 지난 일주일 전에 방송을 하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제 멘트를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고 해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도 있고 오랜만에 한번 방송 더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이 지점 때 아마 방송을 했을 겁니다.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날 최저점을 통과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실질적인 PBR, KRX 정보 시스템을 가면요. PBR 밴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1.0을 지났죠. 거의 그때 제가 그때 한 0.94 정도 그때 94였을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 종합주가 지수의 그 자산 대비 그 지수가 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던 게 여기 바깥에 그때 지점이 대략 0.83가 대충 그랬습니다. 그리고 0.9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어, 얼봉상으로 여기 추세선을 그만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추세선을 하단을 깨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폭을 2400에서 2500을 설정했는데 2500에서 약간 이제 다시 조정 양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주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그 미국 주식하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한국 주식하고 약간 어, 연동 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이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급등했죠. 그리고 트럼프 뭐 선거 이후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생겼는데 일대 그래가지고 제가 주목했던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그 급락의 그 최저점이라고 그랬고 그 관련된 종목 중 삼성전자 제가 언급했던 게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 보인다고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나온 게 그 HBM 그 엔비디아의 그 이제 승인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실질적으로 엊그제 나온 게 아니고 한 몇 달 전에도 최근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던 소식이었는데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가 HBM의 어떤 강자였고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주자였는데 다시 어쨌든 그 HBM의 엔비디아의 승인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평가 영역에서 다시 어느 정도 그 반등의 구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멘트를 날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반등이 나왔고 그 이외에도 그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다시 그 오늘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 보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상승을 점진적으로 하다가 엊그제부터 이제 장대 양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발대로 에코프로가 왔고 그 다음에 HBM이 조금 따라가는 양상으로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HBM이 좀 앞서가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시세를 보니까 에코프로가 먼저 앞서가면은 에코프로 BM이 여기에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IRB 그 보조금 그 노이터 통신의 그 폐지 그 기사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어, 어, 주 정부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 주지사의 논평 이후로 어제 그 전기 자동차 특히 리비안이나 잠시만요. 잠깐만요. 리비안이나 리비안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시드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어,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종목이 크게 전기차는 선두주자로 테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적하는 종목들로 누시드하고 니비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니비안이 13%대까지 급등을 했고 누시드가 제가 어젯밤에 보고 있었는데 7%대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아침에 한 4%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것을 언급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그 알아두셔야 될 것은 미국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냐면은 중앙 정부에 하고 지방 분권화가 돼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고유의 어떤 권한이 있어가지고 중앙 정부가 간섭을 해도 지방 정부에서 어, 중앙 정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를 들어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그 이미 보조금 그 제도를 계속 확정을 했고 이것은 중앙 정부가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 정부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어떤 지시를 안 따르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미 그 주에 고유의 법으로 권한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노스볼트라는 유럽의 배터리 회사인데 강력한 어떤 경쟁 업체라고 했던 것이 이 기사도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6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지났었는데 이제서야 그것이 어, 이제 왜 상승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노스볼트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주목할 점이 그 바이오 섹터의 알테오전이 무너졌습니다. 즉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키맞추기로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테오전 같은 어떤 그 바이오 섹터에서의 그 자금들이 일부 2차 전직 섹터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아직 그 기준선을 해서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선거 이후에 그 직전 그 종가에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그 중앙까지는 안 왔지만은 따라가면서 그 눈치를 보면서 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도 하나가 엔터주로 엔터주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거의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들입니다. 우선 엔터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그 중국이
약간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한중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한중 수교했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무비자를 시행했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가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전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멘트를 날렸는데 요새는 그 부동산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업 그런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부양책을 하고 있고 한중 간의 어떤 관계들도 지금은 한국이 먼저 손을 뻗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나 엔터 관련주입니다. 실제 엔터 관련주는 그 기업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바닥권에 있던 조정을 많이 거쳤던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에 방산이나 바이오 같은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그 돈의 흐름들이 이제는 고점에 있는 그 섹터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저점에 있는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씩 모아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제가 하이닉스만 계속 오를 수도 없고 삼성전자라고 해서 계속 밑으로 갈 리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이 받는 구간에 큰 힘을 발휘 못했지만은 삼성전자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자사주라는 그 개념도 있지만은 모든 주식이든 자산이든 가장 좋은 점은 싸고 좋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싸고 좋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반등하고 반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거의 직전 가격 8만 5천 원을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선 이후에 그 가격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좋게 나왔던 섹터 중에 LG화학하고 LG솔루션이 상당히 그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어, 상당히 우호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LG화학에서 엑슨모빌을 통해서 리튬을 공급받을 는다라는 어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믿고 니네가 우리한테 그런 어떤 2차 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사실은 그 배터리에 그 들어가는 기초 화학을 하는 그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초기 정제도 하지만은 그 화학회사죠. 기초 화학회사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학은 기초 원료 물질을 제공하는 회사죠. 어쨌든 이 두 개의 그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LG 화학의 자회사였죠. 그리고 분할 상장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누수는 상당히 2차 전지 섹터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섹터는 트럼프 선거 전에 그 급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90% 이상은 회복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상승의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업황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요. 그 업황이 지금 올해 말을 그 실적은 그렇게 안 좋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는 게 증권사의 논평이고 컨센서스입니다. 따라서 어, 지금 현재 섹터에서 만약에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도의 시기는 어, 내년 그 상반기를 전후로 해서 좀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의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